네, 안녕하십니까? 자몽과 함께 중얼중얼 카카오TV 자몽감독실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 비행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계기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So, this time we're talking about instrument panel. 비행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라운드 게이지 아니면 6개의 중요한 게이지가 들어있는 그 시스템 6팩 스팀 게이지로 비행을 배우고 나중에 뭐 계기에 들어가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가 좋은 학교라면은 뭐 좋은 기재가 많은 학교라면은 처음부터 이런 글래스 칵핏을 사용해서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round gauges. And there's a glass cockpit. 물론 이 라운드 게이지하고 트레디셔널 라운드 게이지와 글래스 칵핏을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뭐 하이브리드가 그렇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런 유리로 된 것 그리고 일부는 이런 라운드 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타본 이런 멀티 비행기라든지 관리가 잘 된 비행기는 모든 기기, 이퀴프먼트를 갖다가 라운드 게이지를 유지하다가 GPS가 생기면서 MFD 화면 아니면은 뭐 트랜스펀더, 애티튜드 인디케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생긴 애티튜드를 갖다가 얘랑 비슷한 G5라고 하는 유닛이 있습니다. 가르민에서 G5 이만큼만 툭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Of course, 이런 종류의 equipment 체인지가 있으면은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을 통해 가지고 airworthy하다는 걸 증명을 받아야 되죠. So most of the hybrid instrument panel equipped aircraft will have a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그래서 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을 생각해 보시면은 맨 처음에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받나요? Airworthy Certificate을 받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뭐 Type Certificate 데이터시트에 나오는 어떤 비행기 구조라든지 뭐 총 중량 어떤 POH가 함께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장비와 전자기기 뭐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가 바뀌면은 이 바뀐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비행기는 airworthy하다 라는 것 다 보여주기 위해서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을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비행기는 라운드 게이지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아니고 그냥 글래스 칵핏. 어떻게 보면 글래스 칵핏하고 스탠바이가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주는 글래스 칵핏이니까 얘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패널입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 우리가 비행을 할 때 실제로는 엔진을 켜고 엔진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비행기가 좋은 상태에 있는지 올바른 고도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헤딩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주파수가 내가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항법 장치, BOR, GPS 아니면 DME, RNS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장비, 이런 나의 비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런 인스트루먼트들입니다. 그래서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왼쪽 조종관 또는 오른쪽 조종관에 딱 앉았을 때 앞에 보이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비행을 하는데 이 인스트루먼트들이 글래스 칵핏이라고 하네요. Alright. 인스트루먼트에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은 이 안에 패널이 들어간 거겠죠. 여러 개가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패널. 여기에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비행기.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글라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정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엔진에 보면은 markup informations, RPMs, manifold pressure, 자, 엔진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또 두 번째, 기름을 얼마나 넣고 있는지. fuel flow. 보통 이거는 믹스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믹스처는 그 별 모양처럼 생긴 빨간 색깔 레버이죠. Alright. RPM 있었고, what could be RPM하고 비슷하게 그 constant speed 아니면 variable pitch propeller를 쓴다고 하면은 RPM이 그게 되고 manifold pressure이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prop control, 프로펠러하고 연관된 게 RPM이라든지 또는 엔진 오일, 이 프롭을 갖다가 보통 엔진 오일 프레셔의 변화로 알 수 있는데 커머셜 내용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를 쓴다면 뭐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오일이 엔진에만 정말 돌고 부가적인 하이드롤릭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프로펠러를 한다면은 그런 정보로 나와 있어야겠죠. 또 엔진이 과열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cylinder head temperature라는 게 있고 또는 exhaust gas temperature가 있습니다. EGT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군요. 실린더 헤드 템퍼레이처가 매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엔진 쿨링이 안 된다는 거죠. 쿨링이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쿨링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In the case we might add mixture and have the temperature lower.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엔진 오일이 부족해가지고 이 내부적으로도 과열이 될 수도 있죠. So 엔진 오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Engine oil, there's one temperature, temperature, PER, APR, or engine pressure, engine oil pressure.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는 시동이 걸리는가가 중요하고, 시동이 걸리자마자 하는 게 무엇이냐, 믹서를 넣어줘가지고 이제 큐를 넣어주죠. 자, 거기까지 하고 뭐 믹스하고 트러블 어저스트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정비해야 되는 게 오일 프레셔입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윤활유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금속 사이에 실린더하고 그 피스톤 사이에 이렇게 윤활이 안 되면은 엔진이 탄다든지 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동이 걸고 나서는 엔진 프레셔가 within the green art, 우리가 원하는 값에 오는지 그런 거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Alright, 엔진 인스트루먼트 패널에서 한 가지 종류로 엔진 인스트루먼트가 있었는데 G1000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G1000 왼쪽에 있는 애는 PFD, Primary PFD라고 하죠. Primary Flight Display. 오른쪽에는 MFD, Multi Flight Display, Flight Information. 그래서 여기는 Primary 위주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Multi, 여러 가지의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비행 중에서는 양쪽 화면을 두 개 다 쓰고요. 시동을 맨 처음에 걸었을 때는 Primary만 씁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었을 때 이 엔진에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가 더 있네. 시동을 걸고 나서 알타네이터까지 끼면은 뭐 볼티미터라든지 앰미터까지 쓰겠네요. 그래서 내가 적정한 볼트와 앰프를 받고 있는지. 자, 시동을 걸었을 때 매니폴드 프레셔라든지 RPM이 들어가고 기름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within the grain이 좋죠. 프레셔는 적당한지. 프레셔가 너무 높으면은 어딘가 막힌 거겠죠. 너무 낮으면은 실제로 시동이 안 걸려 있다가 슬슬 올라오겠죠. All temperature, 과열이 되면은 금속이 어떤지 무언가 무리가 됩니다. All temperature가 너무 낮다? There's no such thing as 너무 낮다. 하지만 비행기가 5분, 10분 동안 열심히 그 런업을 해가지고 심장과 같이 펌핑을 갖다 했는데 temperature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죠. Cylinder head temperature, 여기는 실린더가 실제로 이만하긴 한데 그 위에 흡기하고 배기하고 여기 이렇게 기름도 들어가고 나오고 공기도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에 온도가 괜찮은지 보는 겁니다. EGT
Alright, bus volt. 예, 일단 중요하게 버스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볼테지만 생각해가지고 메인하고 이 에센셜 버스 뭐 응급상황하고 일반적일 때 이 볼트미터가 내가 적절한 볼트를 가지고 있는가, 보통 24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따라서 12볼트일 수도 있고요. fuel quantity, 왼쪽 탱크하고 오른쪽 탱크, 그 연료통에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fuel quantity indicator. 보통 fuel 탱크긴 하지만 이게 조종사라면은 내 비행기에 연료통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대충 알죠. 그래서 이게 비율은 맞는데 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게 M고 권하는지, 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다 떨어졌는지 연료가 좀 남아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은 타입 서티피케이트 나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니들이 평상시엔 대부분 맞지만 그냥 가까워졌다는 것만 표시해가지고 여기 아주 작게 빨간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empty 됐다는 것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Anyway, 여기서 보면은 비행하는 중에는 PFD, MFD에서 MFD 오른쪽에 엔진, 여기 엔진 보이죠? 여기 엔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또 봅시다. 엔진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MFD에 와가지고 정보를 정할 수도 있고 PFDA로 정보를 정할 수 있는데 G1000에서 특별한 거는 이 MFD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적어볼까요? 아니면은 왼쪽 걸 정해봅시다. Primary,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요. 자, Primary에서 보시면은 정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읽을지 몰라도 그냥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땅과 하늘입니다. Artificial Horizon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titude Information이 나옵니다. 바깥에 보이는 이 갈색이 땅이고 위에는 하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드 게이지의 Altitude Artificial Horizon 아니면은 AI라고 하던가요? Altitude Indicator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 10, 20, 피치를 보죠? 50, 50, 그리고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60도까지 올라가는가, 30도까지 올라가는가, 내려갈 때 얼마큼씩 내려가는가. 나중에 정말 급격하게 피치를 올라가는 급격하게 내리면은 레드 쉐브론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색깔 마크로 너 응급한 상황이야, 더 이상 가지 말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Alright, 에디트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HSI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헤딩을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의 헤딩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매그네틱 컴파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헤딩이 표현됩니다. 비행기의 코가 지금 쳐다보이는 게 326이구나. Alright, 326. 그 밖에도 여기 컴파스 로드가 있습니다. 북, 동서, 남북. 이걸로도 볼 수 있고 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군요. 헤딩. 자,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는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Altitude. Altitude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냐? 6 라운드 게이지에서는 이렇게 생긴 바늘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뭐 altimeter도 바꿔줄 수 있고 precision 해가지고 뭐 20피트 단위로도 하지만 여기 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바가 the strap, this band is called the altimeter. altimeter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 위에 오른쪽에 하늘 색깔 글씨로는 6500. 이거는 내가 지금 헤딩 버그를 set한 겁니다. 헤딩 버그 미안해요. altimeter 버그입니다. 그래서 헤딩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할 때 헤딩 버그를 했던 것처럼 altimeter 내가 climb, cruise, descend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고도에다가 버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ltitude에서 바깥에는 big knob, 가운데 small knob인데 얘를 싹싹싹 다 돌리다 보면은 여기 있는 하늘 색깔 작은 너브가 오르고 내려가면서 이 위에는 숫자가 변합니다. 검정 색깔은 지금 비행기가 있는 고도, 위쪽에 있는 6,500은 내가 원하는 고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리마인더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시면은 이 비행기는 여기 없는데 아마 KAP 140 오토파일럿 쓰기 때문에 일단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오토파일럿을 갖다가 상승해가지고 어느 고도에 멈추게 하려면은 이런 altitude bug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6500이죠. 만약에 내 비행기가 지금 4000피트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치면은 G1000 시스템에서는 1000 before에서 5500이 되었을 때 1000 남았습니다 하고 워닝을 한번 주고 뚝 올라가다가 200 전에 200피트 전이니까 6300쯤에서 다시 한번 오디오 알람을 줘가지고 아, 내가 곧 있으면 레벨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알려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ltitude setting 여기 돼 있고 여기도 있죠. 오른손 또는 왼손 잘 사용해가지고 중요하게 쓰도록 합시다. Alright, altitude is there, altitude is there.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적절한 속도가 있어야겠죠. airspeed indicator. 네. 자, 오른쪽 반대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airspeed가 있고 아래는 TAS, True Airspeed가 있습니다. TAS는 다른 데서 배워보시고, 자, Indicator Airspeed에서 130도 있고, 여기 보면은 초록 색깔로는 Normal Range of the Airspeed, 노란 색깔로는 그 Airspeed that allowed only through the 그 Smooth Air가 있고, 위에는 빨간색도 표시가 될 것이고, G1000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타임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스피드를 갖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rspeed 밴드의 오른쪽으로 뭐 VSO, VR, VX, VA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조종사가 원하는 그 속도를 갖다가 하나 둘씩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nyway, airspeed will become alive just like how the round gauge airplane start to indicate somewhere after 30 knots. 맨 처음에 뭐 10노트, 20노트는 표시 안 하더라도 여기서 쭉 속도가 올라오면서 속도가 올라갈수록 얘는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가 60, 아니 맨 처음에는 뭐 30, 40, 50 하면서 점점 올라와서 130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봅시다. 아, 뭘 얘기를 안 했나? 그래, 헤딩을 갖다 봅시다. 헤딩이 지금 비행기가 쳐다보는 게 324가 나오죠. 여기에도 헤딩 버그가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 이렇게 요철의 모양이 있는데 지금 딱 이 헤딩 버거를 딱 누르면은 지금 비행기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 대신 내가 이거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헤딩 버그는 또 다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플라이트 다이렉터를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G1000, G1000이 어떤 게 문제 아직 설명 안 드렸네요. 거의 나중에 할게요. 그 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습니다. 비행기를 타시면서 ATC하고 아니면 시타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겠죠. 안녕 디아벨리, 나는 여기에 너로부터 10마일 북쪽에 있어. ATC 인포메이션은 브라보를 가지고 있고 와서 터치앤고를 할 거야. 그런 걸 어디다 말하죠? 항상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 타워 프리퀀시 아니면은 practice area 아니면 CTAF 아니면 air-to-air navigation, air-to-air communication frequency 그런 곳에다 말을 해야겠죠. 쫙 보셨을 때 위에를 봅시다. 자, 위에를 보시면은 맨 위쪽에는 이 보라 색깔로 GPS 관련돼 가지고 정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COM1과 COM2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가 4개나 있네요. 일단은 가운데에서 가까운 게 지금 쓰고 있는 primary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standby입니다. 우리가 COM 너브를 갖다 돌리면은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이 COM frequency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리면은 22.34, 24.34, 25.34. 작은 납을 돌리면 이 안에 있는 그 데시멀 뒤에 있는 것들이 변하겠죠. 자, 지금 이 change frequency 버튼이 있습니다. 더블 사이드 에러를 갖다 누르시면은 이 사이온으로 이
이 화살표가 있는 프리퀀시가 샥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얘가 121.35, 얘는 126.45 이게 변하게 되겠죠.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컴 너브가 있을 때 커다란 거, 안에 작은 거, 그리고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이 사이언 박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컴1하고 컴2 두 개가 있는데 컴1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탠바이는 좋고 컴2에 있는 프리퀀시를 바꾸고 싶다? 꾹 누르면 이 사이언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어떤 주파수를 듣고 있고 어떤 주파수에 내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죠. 이거는 오디오 패널에 오셔서 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민 오디오 패널 맨 위쪽에 보면은 컴들과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버튼마다 위에 불이 들어있는데 불이 들어온 거는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컴1에다 말을 하고 있구나. 여기 마이크 버튼을 쫙 누르고 나서 말을 하면은 내가 컴1 126.45에 말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지? 컴1과 컴2가 두 개 들어있죠. 그러면은 나는 126.45도 듣고요. I'm monitoring the 118.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컴1/2는 쓰지 않고 컴3는 비행기에 따라서 컴3를 쓸 수 있도록 에디셔널하게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I've seen a few times the civil air patrol. 텔레폰은 비행기를 사실 때 정말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드시면은 인공위성 전화기를 갖다 달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죠. 그 밖에 뭐가시 필요하신가? 내부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자, 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내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 게 ADF, DME, 아니면 DME, GPS, BOR,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래시 트레이닝을 하면서 쓰는 과제는 보통 이렇게 BOR이나 GPS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ADF나 DME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데 계기를 갖다 배우시게 되면은 CDI, Course Deviation Indicator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얼마큼 내가 원하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보라 색깔 또는 마젠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라 색깔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파란색을 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젠타, 보통 보라, GPS. 예. 보라 색깔 마젠타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는 GPS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위에 나오면은 KFAAT, 페리안 에어포트로 가려고 하는데 47.7마일, Desired Track는 324를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군요. 여기에도 GPS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Ground Speed 134, Distance, Estimate Time and Road 21.17 남았고 12800.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BFL, Kilo, the big fellow. 장난이네요. 여기에서 KFAT, 페디안 공항까지 가는데 남은 시간은 21.17이 남았구나. 이 ESA는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가지고 GPS를 가지고 써서 갈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GPS가 아닌 다른 DME, ADF, BOR 정보를 갖다 쓰게 되면은 그 HSI에 나오는 정보가 보라 색깔이 아니라 green, 초록, 보통 BOR 1, 2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비행기에 따라서 GPS도 1, 2 여러 가지가 나오는 정보가 있겠죠. 자, 아직도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있고 그 밖에 나오는 중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읽어보니까 트랜스펀더가 있죠. 트랜스펀더 그리고 타임 되어 있습니다. 클럭. 계기를 사용하게 되시면 클럭하고 타이머가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어태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전자식으로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거 OAT, Outside Temperature. 왜냐면은 우리가
아이싱에 걸려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온도가 섭씨 5도, 10도 이상이면은 밖에 습기가 있고 내가 구름을 통과하더라도 아이싱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죠. 하지만 32 Fahrenheit, freezing temperature이네요. 그럼 밖에 아이싱 컨디션이 있는지, visual moisture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So monitor that too. 3. 내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BOR 1, 2를 쓸 때 여기 보면은 왼쪽 상단에 nav 1, nav 2가 있고 여기 커뮤니케이션에 4개가 있었던 것처럼 내부에도 4개가 있습니다. 항상 화면에서 중앙에 가까운 것이 primary, 멀리 있는 것이 standby입니다. 그래서 nav 로그를 갖다 돌려가지고 내가 이 125.4라고 되어 있는데 돌리면 126.4, 127.4 적게 돌리면 113.0, 뭐 110.0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primary는 CEG 키라고 되어 있는데 BOR nav ID가 CGQ입니다. identify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사이언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위에 있는 nav 1을 바꿀 수 있겠지요. Alright, that's about it. 지금 비행기를 보시면은 자, 잠깐만 다시 한번 화면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비행기를 보시면은 GPS 정보를 기반으로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MFDA를 봤을 때도 지금 날고 있는 레그는 보라 색깔, 다음에 갈 거는 하얀 색깔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내가 지금 GPS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VOR 정보를 갖다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CDI라고 하는 이 화면 아래 소프트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무 패킹에 삼각형이 있는데 CDI 바로 있는 걸 누르면은 얘가 이제 GPS에서 nav1이라든지 nav2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콜 세팅이라든지 더 다양한 게 나오겠는데 그건 그때 말하고 아직 말했던 게 안 말한 게 뭐가 있나요? 내부에서 푸시하면은 그 BOR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서 그 모르스 코드를 갖다 들어야 되죠. 그런 게 여기에 푸시 아이덴티피케이션도 가능하고 그 내부 볼륨도 조절 가능하고 컴에서도 보시면은 My Direction 이 체인지하는 에로를 갖다 꾹 3초 동안 누르면은 지금 내가 통화하고 있던 프리퀀시가 121.5로 바뀝니다. 그래서 in case of emergency, don't set it, just press for 3 seconds and it will change to 1 to 1.5. Announce you're in emergency. 그리고 나서 트랜스펀더도 중요히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펀더 적었던 것처럼 120.0인데 이거를 트랜스펀더 바로 안에 있는 소프트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얘기가 있네요. 위에서 보면은 코र्스 베로미터가 알티미터 세팅을 갖다 적는 필요하겠죠. 알티미터는 항상 고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알티미터 테이프 아래 보면 29.90이죠. 바깥에 빅 너브를 갖다가 바로를 돌리면 이게 29.1, 9.5 이렇게 올라가고 줄이면은 점점 내려가겠죠. Right. 레인지에 관련해서는 이 GPS 지도, PFD에도 작은 지도를 갖다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작게 하면은 지도가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비디오가 커지고 이걸 갖다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정말 해보셔야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상을 갖다 보셨을 때 비행기 위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잘 꾹 누르고 하면 이 화면을 갖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여기 있으면 내가 다른 옆 동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니다가 내가 어디였는지 안 보인다 싶으면 다시 레인지 버튼을 꾹 한번 이 뭐라고 하죠? 조이스틱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하는 거 이렇게 누르다가 다시 한번 이 위에를 꾹 누르면은 비행기가 있는 위치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메뉴는 설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Direct, GPS를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Direct 그리고 엔터 버튼, Clear, 디폴트 버튼을 누르면은 맨 처음에 있던 화면에 들어옵니다. 똑같이 MFA를 Clear를 누르면은 가장 기본적인 맵의 내비게이션 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런 거 나중에 또 말하고 빨간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G1000을 배우시는 분한테는 모두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름은 Display Backup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Primary PAFD 그리고 오른쪽에는 MFD가 있는데 Multi Function Display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 오버시 된다든지 뭔가 잘못돼서 이 화면이 나갔다고 쳐요. 아니면은 화면이 이렇게 이 종이처럼 고정이 되고 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얘를 눌러서 양쪽 화면에 똑같은 정보가 나오도록, 똑같은 정보가 나와서 왼쪽 화면이 고장이 났더라도 오른쪽 화면을 갖다가 보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화면이 똑같이 와서 오른쪽에 나오고, 물론 엔진 인스트루먼트 정보도 나오긴 하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계기 체크라이트 보신 다음에 항상 확인하는 게 당신이 이걸 쓸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Flex cockpit, 전자기기예요. 얘네들이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은 정말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전기가 끊긴다고 칩시다. As you know, airplane can fly even without the generator, battery, or the alternator. ACU에 고장이 났다든지 뭐 알터네이터에 고장이 났을 때 G1000의 비행기에서는 일단은 그 프라이머리 배터리에서 나와주고, 그리고 스탠바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최소한 30분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분이 지고 나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때는 airspeed indicator, attitude indicator, altimeter, magnetic compass,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스탠바이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을 해서 그 다이버전을 해 가지고 safely 랜딩을 해야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발전기, 알터네이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30분, 최소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제일 가까운 공항의 방향은 어디인가 지도를 꺼내놓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면 좋은가, 빨리 커뮤니케이션 1211 emergency 누르시고 squawk 7700 누르신 다음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어느 헤딩으로 어느 코드를 날아가면 되는지. 일단 발전기가 나가더라도 MFD가 남아있었으니까 여기 nearest, 나한테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 있는가, 그 공항 중에서 G1000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비행 공항은 어디인가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났다. 그때는 이딴 거 저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려가고 봅시다. 불이 나면은 그때는 다이버전 하는 게 아니라 come down to land as emergency landing. 자, PFD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거 flight plan이라든지 프로시저 빼고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뭐 두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여기 보면 SD 카드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SD 카드가 PFD에 2개, MFD에도 2개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 이게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메모리 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GPS라든지 아니면은 뭐 terrain informatio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아니면 에어포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 아니면 중국, 캐나다에 있는 공항들의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SD카드에 넣은 다음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보가 여기에 다정이 다는 게 아니라 SD카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SD카드에 들어있던 걸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또 MFD에는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럼 MFD에다가 갈빈으로부터 다운을 받아가지고 SD카드 넣고 쭉 넣으면은 얘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엔진 시동을 걸고 나서 에이비오닉 스위치를 갖다 따닥 키면 이제 MFD 화면이 켜지는데, 첫 화면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셔널 데이터가 up to the date, is it current or not, 그런 정보, 뭐 GPS 정보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위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D 카드, 뭐 아마 갈민이 프로바이드한 거라든지 뭐 아마 안 되겠지만 뭐 third party SD 카드를 갖다 입력을 하면은 이 비행기가 시동이 켜져 가지고 꺼질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이 위에 칸에 넣어진 SD카드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GPS information, CST, 그 RPM이라든지 airspeed, heading information, 정말로 많은 정보가 이 두 번째 SD카드를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Alright. Flex cockpit에서 PFD 받고 MFD. MFD 상에서 사실 정말로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로요. GPS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MFD를 봤을 때 화면 바깥에 있는 컨트롤 knob들은 PFD하고 MFD하고 같습니다. 왜냐고요? In case of emergency 왼쪽을 안 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프트 키들과 너브를 갖다 사용해서도 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엔진 인스트루먼트가 나오고 nav, com, 그리고 GPS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정보. 아래에는 맵과 내비게이션 맵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이렉터리 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아래쪽을 내려보시면 map, waypoints, auxiliary, nearest가 있습니다. 이 보드에 있는 MFD는 약간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4가지만 있는데 4가지 이상으로 저는 한 7개 있는 것까지 봤거든요.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머전시 같은 거. 하여튼 맵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웨이포인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aux 안에서도 여러 가지, nearest에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Flight Management System이겠죠. FMS를 돌리면은 큰 나비에 FMS를 돌리시면은 이게 쫙쫙쫙 바뀝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맵 있죠. 맵이라는 폴더 안에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맵 안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작은 납, Small FMS 납을 갖다 돌리시면은 맵 안에서 2번째 기능, 3번째 기능, 4번째 기능 넘어가는 겁니다. 웨이포인트 같은 거에서 가려면은 Big Knob FMS를 돌리시면은 이게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나서 웨이포인트 안에 내가 원하는 웨이포인트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같다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Auxiliary 안에서 뭐 라디오 듣기라든지 GPS 신호 잘 받고 있는지 설정, 시간 설정 뭐 이것저것 나오고 nearest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공항 VOR, waypoint 아니면은 user defined waypoint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4가지 말고도 제일 중요한 아마 MFD에서 제일 좋은 건 MFD 그 이 지도음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게 flight plan입니다. flight plan. 자, 비행기를 날면서 내가 어디로 날고 싶어 하는지 그런 웨이포인트를 갖다 타다락 찍어서 하면은 정말 좋지요. 지금 이 사람은 KBFL에서 KFAT로 가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북쪽에 있는 어딘가를 날아가려고 하네요. 이런 웨이포인트를 지정해가지고 flight plan을 비행기 안에다 넣어 놓으면은 이 flight plan, 이 버튼 소프트키 flight plan을 누르시면은 정보가 들어가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많은 것을 봤는데 C1000 PFD Primary Flight Display, MFD Multi-Function Display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많은 정보를 주고 오디오 패널, 이 듣고 말하는 거에 관련되고 내비게이션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 마커 아시죠? 이너 마커, 아우터 마커, 미들 마커 아니면은 그 4번째 이름이 뭐였더라? ADF 그거랑 같이 있는 거 있죠. 4가지 마커를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이 센시티브 할 것인가, DME, ADF, NAV 1, 2 할 것인가. 이 기능은 좀 아이솔레이션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ATC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코파일럿 보고 ATC한테 말하라고 하고 내가 패신저를 브리핑 한다면은 딱 누르면 코파일럿 위에 불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통해서 ATC와 통화하는 동안에 왼쪽에 있는 파일럿과 뒤에 있는 패신저는 그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상황을 갖다가 좀 구분해서 할 때 이런 ICS가 필요로 합니다. 자, 아래는 볼륨 컨트롤이어가지고 파일럿이라든지 코파일럿, 패신저 이렇게 들리는 볼륨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이 라운드 게이지에 있었던 6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말하지 않았던 버스에 대해서 살짝 말해드릴게요. 비행기가 전기를 갖다가 공급하고 전자계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발전기에다가 문어발처럼 20개, 30개의 전기 코드를 갖다 다 꽂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용도하고 그 중요성, 필요한 시간대를 생각해가지고 엔진을 켰을 때 바로 작동해야 되는 이 화면, MFD 화면, 트랜스펀 아니죠. MFD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랜딩 라이트, 랜딩 라이트, 스트롭 라이트, 비컨 라이트, 그 밖에도 알터네이터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지 발전이 되니까 ACU에 전기가 들어간다든지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이랑 BOR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COM1,
COM1, NAV1, GPS1, PFD, 아까 전에 뭐가 있었나요? 그 ACU 같이 몇 가지, 한 7, 8가지 갖다 모아가지고 에센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건 다 작동 안 해도 걔네는 작동을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에센셜 버스에 들어있습니다. 에센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어발이 아니라 이 익스텐션 코드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사무실에 보면은 이 벽에 있는 코드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올 수 있고 하나에 뭐 5개, 많으면 여러 개까지 꽂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익스텐션 8개 꽂을 수 있는 묶음 하나의 전기 묶음을 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버스가 있고 메인 버스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avionic 1, avionic 2 버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몽과 함께 중얼중얼 카카오 TV에서 자몽 한 접시라고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Garmin G1000이라 해서 This changed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This changed everything. 이게 나온 지 벌써 10년, 1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트레이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기능과 이 MFD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종사의 서로의 그 기량이 있다면은 에어라인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FMS라든지 뭐 AHRS 정보, 뭐 GPS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좀 더 시간이 덜 걸리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계기를 배우실 때, 인스트루먼트 레이딩을 배우실 때 기회가 된다면 이 G1000을 사용해서 배우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자몽과 함께 중얼중얼 안녕.